도구도 필요 없다. 나이도 묻지 마라. 체력도 묻지 마라.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바람이 불어도 언제 어디서든 만사 오케이로 통하는 운동이 있었으니 필요한 건 단지 이 편안한 신발 하나뿐. 자, 이렇게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기분 맞는 아주 상쾌합니다. 자, 이렇듯요, 전 세계인 모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하면 바로 걷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무작정 그냥 걷기만 한다고 다 건강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오늘 한번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워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죠? 출발! 자, 지금부터 하루 30분 젊음을 걷는다. 달리기에 비해 심장이나 관절에 부담을 훨씬 덜 주면서도 빠르게 걸을 시엔 열량 소모가 훨씬 커서 건강과 다이어트에는 제격이라는 걷기. 최근 세계적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걷기의 의학적 효능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씩 걷기만 하면 웬만한 질병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게 몸에 좋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네. 정말 걷기가 우리 건강에 어떤 효능을 미치나요? 네. 그 걷기 운동은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심폐혈관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먼저 있습니다. 심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 혈관의 순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 외에도 그 비만, 이 살 빼기, 그 지방을 줄여내는데 그 지방을 태워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에도 종류가 있다. 먼저 유산소 운동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천천히 걷는 산책. 그리고 유산소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시속 6km 정도의 속보. 또한 운동 강도가 높은 정도인 시속 7km 정도의 유산소 걷기. 마지막으로 일반인에겐 난해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경보 등으로 나뉘는데,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론적으로 알맞는 건강 속도는 분당 한 90m에서 100m 정도 걷는 양을 말하는데요. 그 정도면은 걷다가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 약간 땀이 송송 맺히는 그런 정도 그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올바로 걸어야 더욱 건강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요,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걷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왔는데요. 예.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걸음걸이 이전에 우선 무릎 운동. 우선 기본부터 마스터하자. 자, 걷는 것은 아무래도 몸에 둘, 무리가 따르기 마련. 셋, 넷. 하여 자, 발목 무릎과 운동 발목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풀어주는 것이 걷기 운동의 시초. 셋, 넷. 예, 다음은 올바른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는 당기시고, 네. 턱도 당기시고, 시선은 전방 15m 앞을 향하게 했습니다. 예, 다음은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시고요. 어깨에 힘을 쫙 빼신 후에 어깨는 엉덩이보다 약간 앞으로 숙이시는 겁니다. 예, 다음은 발바닥 자세가 중요한데요. 예. 발바닥은 뒤꿈치가 먼저 닿습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바깥쪽부터 앞꿈치의 앞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먹은 가볍게 주시고 가슴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가볍게 교차하시면서 흔드십니다. 이때 팔꿈치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해 주시고 자신의 가슴의 중심선과 주먹의 길이는 30cm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땀이 나게 되고 체온이 상승하면서 세포에 있는 그런 수분이나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특히 그 오래 걸을 때는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약 한 15분 정도에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는 그런 양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상태에 맞게 걷자. 모두가 같은 속도, 같은 방법으로 걷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법. 각기 몸 상태와 목적에 따라 걷는 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우선 초보자는 산책으로 시작하여 걷고 싶은 만큼 천천히 걷는 것이 좋고, 걷기에 몸이 익숙해진 사람은 속보로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4번가량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체중인 경우는 30분가량이 적당하고 보통 체중인 경우는 1시간, 마른 체형의 경우엔 1시간 30분이 알맞다.
환자의 경우에 특히 운동 강도 설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되겠습니다. 운동 시간도 처음에는 15분, 20분부터 시작해서 차츰 5분씩 늘려가는 식으로, 그 다음에 운동 강도도 너무 숨이 가쁘게 만들면 안 되겠죠. 한편 걷는 목적이 뱃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위함이라면 숨이 약간 가쁠 정도의 속도로 적절한 목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주 4회 이상 걷도록 한다. 파워워킹을 배워보자. 자, 저처럼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보폭을 크게 걷는 게 바로 파워워킹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만 걸어도 너무나 숨이 찬데요. 자, 이렇게 힘은 들지만요. 파워워킹의 장점이 또 있잖아요. 칼로리 소모가 아주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파워워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점 기억하시고요. 제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일반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파워워킹. 허벅지,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심폐기능이 향상된다. 파워워킹, 이것만은 알아두자. 우선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달걀을 굴리듯 걸어라. 속도는 시속 6km에서 8km가 적당하고, 보폭은 자기 신장의 0.45를 곱한 정도의 넓이를 유지한다. 팔은 90도로 유지, 앞뒤로 크게 흔든다. 이때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75%가 적당하다. 그리고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들숨 1번, 날숨 2번으로 호흡을 가다듬어가면 만족스러운 파워워킹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걷기도 마무리가 중요하다. 걷기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축적되어 있던 피로 물질을 반드시 순환시켜주자. 걷는 내내 흘렸던 땀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여 씻어내도록 하는데, 이때 발 마사지를 하거나 1분에 5에서 10회 정도 냉온 욕조에 발을 담궈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서 발의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걷기 운동 후에는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통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류, 곡류, 감자, 고구마, 바나나 이런 그 음식이 좋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및 비타민을 많이 함유한 그런 과일, 그 야채, 고기류도 같이 흡수를 해주는 것이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이 걸으셨나요?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자동차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그에 따른 병들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수많은 질병에는요, 그에 따른 예방책과 또 치료법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그 모든 예방책과 치료법에는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 바로 걷기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올바른 걷기를 통해서요, 더욱 젊어지고 또 건강해지세요.